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인천시 안전보안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생활 속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활동을 시행합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민간단체 회원과 통반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안전보안관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을 점검하고 과속과 안전띠 미착용 등도 적발해 신고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주제로 민선 7기 첫 대구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1차 토론과 2차 토론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1차 토론에서 식재료의 안정성, 급식 품질, 학생 건강,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됐고, 이어 진행된 2차 토론에서는 대구형 무상급식의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편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61만 원의 급식비 부담을 덜게 됩니다. 2018 전북 농생명산업포럼이 지난 29일 전북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농생명 수도 도약을 위한 전라북도의 응전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북이 농생명 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구축되어 있는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산업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유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전통 유학을 배우러 순창 훈몽제를 찾았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이 훈몽제에서 주자, 이, 맹자 등 대표적인 유학자들의 가르침을 얻었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순창군 훈몽제가 국제적인 유학 교육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에 자리 잡고 있는 훈몽제는 유학과 예절 등 전통 유교 문화를 교육하는 곳으로 유학의 뿌리를 찾으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몽제는 하서 김인호 선생의 유지를 이어받아 2009년에 중건된 유학 교육기관으로 국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통 유학 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져서 금년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남창대학과 과기학원 교수 및 학생들이 35명이 방문해서 교류 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훈몽제 선비의 길을 저희가 개통을 했습니다. 이 선비의 길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훈몽제에 와서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순창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순창군은 지속적인 훈몽제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전통 유교 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서울시가 일회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서울을 목표로 시민 실천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단체는 5대 일회용 플라스틱인 컵, 빨대, 비닐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 안 쓰기 운동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의 편리성과 배달 문화 등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시민들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대한민국 중국선 개발에 평택 현덕지구 사업 시행사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경기도는 실시 계획을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을 중국선 개발이 이행하지 않아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평택 현덕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대규모 차이나타운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에서 유통, 휴양, 주거 등 복합개발로 사업이 변경되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도 지난 10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휴가철이 끝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급증하는데요. 올해도 7, 8월 유기동물이 상반기에 버려진 동물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김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가면서 휴가지에 버려지는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 중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7, 8월 여름 휴가철입니다. 쉬서 다녀오시다가 가는 도중에, 올라가는 도중에 어떤 마음을 먹고 유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방도로를 타고 올라가다가 버리고 가는 애들이 한 20% 정도
평소보다 좀 있다라고 봅니다. 동물 등록제 등 제도적 보완책과 더불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고 나이 먹은 아이들은 누가 입양자분들이 나타나지 쉽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끝까지 좀 이렇게 책임을 지고 버리지 않고 가족으로서 생을 마감을 좀 될 때까지 보호를 하고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찍 나면 버리고 아프면 버리고 이런 어떤 그런 그 시민 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추석에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버려질지 모릅니다. 여름 휴가철 다음으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하는 기업을 창업 전 단계에 걸쳐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붐을 확산시키고 상반기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성장 장제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실시합니다. 게이트 통과 시 이용자 유형별로 LED 색깔을 달리하고 동일한 역에서 1시간 이내에 반복 부정 사용 시 4회째부터는 카드 인식이 자동 차단됩니다. 또 9월부터 부정승차 특별 단속반을 꾸려 전 역사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화재청과 영호남 7개 지자체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각 지자체는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야 고분이 올해 12월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되면 2020년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비엔날레 홍보와 철도 역사의 환경 디자인 개선, 그리고 공동 브랜드 사업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광주시 공공기관과 상호 업무를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총 39개 사업 835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약 2배가량 확대된 규모입니다. 이번 국민참여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 생활안전 등 생활 밀착형 사업과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진 좋은 상품을 찾아 상품의 성질과 스토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리디자인하는 이마트 재발견 프로젝트가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펼쳐집니다. 이마트의 유통 채널과 디자인 노하우를 강원도 상품과 연계해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브랜드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마트와 강원도가 좋은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추가 상품 개발을 통해 강원도의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